예, 오늘 메인 사회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자들의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요. 뭐 천천히 시작해보죠. 그죠? 예. 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또 임미리 교수인가 하는 분, 뭐 민주당은 빼고 뭐 투표하자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해서 자꾸 이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조금 후에 그런 이야기들 같이 또 해보면서 오늘 집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황성재 가수님이 또 오셨어요. 황성재 가수님 오셨는데 오늘 자리가 오늘 좀 많이 헐빈합니다. 그죠? 헐빈하지만 일당 100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1000명 되겠네요. 제가 1000명 넘습니다.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서서 민중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땅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신 열사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를 기리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 함께 님을 인하여 행복을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높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다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예, 사회를 뜨문뜨문 봐서 여기 때 구호를 딱 외쳐야 되는데 어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또 뭐 달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는 임밀이란 분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실었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을 빼고
투표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뭐 생각해 보면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전에 여러 가지 좀 진보적인 글들도 쓰고는 했지만은 98년도에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이라는 데에 또 속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안철수 당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후보가 2당 정도 나옵니다. 그죠? 뭐 무소속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하나는 이제 뭐 대통합신당이라는 명칭을 내걸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한당, 그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 이 정도 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뭐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죠. 근데 거기서 민주당을 빼라 그러면은 나머지 찍을 인간이 뻔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물론 정당이 또는 정부가 못마땅한 것들을 건강하게 비판하고 또는 그런 비판을 통해서 더 정부라든지 정당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의 행동 양식이나 결과가 뭐 그 민주당을 배제하자라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결론 나서는 매우 곤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진보 정당들도 있고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민주당은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을 빼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될지는 너무 자명한데 그런 식의 사설들은 저는 조금 매우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도한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도한 형님으로부터 최근에 일어나가는 일들 등등등등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형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주 만에 무대에 올라오네요. 그래서 뭐 할 내용은 많지만 또 상당수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대략적인 이야기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실 테니까 조금 코로나에 연관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거 이름이 코비드19 우리나라 명칭으로 코로나19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누구는 뭐 중국에 지명을 붙여갖고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맞지 않는 소리니까 다 아실 이야기고, 이 코로나 자체가 이게 분류상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파력이 좋은 거는 상기도 감염이고 전파력이 좋지 않은 대신에 중령이 걸리는 게 하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분류상 상기도 감염에 속하고 그래서 전파력은 꽤 좋지만은 애초에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사실은 메르스도 비슷한데 메르스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났냐 하면은 밀폐된 공간, 삼성병원 거기에서 세균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 보통 만약 침을 튀어서 침이 마르고 나면 죽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그런 피해가 많이 생겼던 거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다뤄졌기 때문에 시당초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이나 일본의 이번에 같은 경우 사망자들이 나오는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측면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메르스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한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근래 최초로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에서 제대로 얘기했던 이원량이라는 그 의사분, 돌아가신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만 우리나라처럼만 대응을 했어도 이렇게 피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중국은 우한을 갖다가 완전 봉쇄하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조금씩 그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우한에 있던 교민들 오늘 내일 다 이제 음성으로 확진이 되어서 입소해 있던 분들 다 나가게 되었고, 이제 3차로 왔던 분들은 또 기간이 차면은 나가게 되겠죠. 제대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아닌 병원인데 미리 잘 모르는 병이라 하는 그 자체가 좀 사람들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인식을 가진 거는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나 그때 그전까지만 해도 전부 마스크 끼고 있었습니다. 상당수 특히 병원 가면은. 근데 요즘 보면은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걸리봐야 독감이다. 그래갖고 가면은 나라에서 환자의 그 일을 모아는 것만큼 유급 휴가비 이런 것도 주고, 혹은 직업이 없으면은 정규직이 아니라면은 그에 대한 돈도 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겁낼 필요도 없고 돈 못 벌라고 겁낼 필요도 없는 그런 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공식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경제를 갖다가 돌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공식 비공식 라인으로는 그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죠. 그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에만 환자가 생기더라든지, 아니면 조금 괜찮은 프랑스나 독일 정도의 숫자만 들어와도 북한은 그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 때문인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는 옛날에 왕실의 왕과 같기 때문에 왕의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 발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은 코로나에 대한 완전히 차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이 한 명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근래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서 우리가 제안했던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별말 없습니다. 그게 북한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어서 중국이 줄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이 아니어서 조금 덜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측면들이, 북한의 반응만 있는 괜찮은 측면들이 근래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만든 진료 키트라든지 의료 방역 체계 소독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북한 측에 제안을 했고, 또 이게 또 대북 제재에 걸리니만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북 제재 안 걸립니다. 인도적인 측면에 대한 거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것은 개별 건강은 대북 제재에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적십자차에서 북한에 대해서 혹시 코로나 이런 게 터지면은 북한의 방역 체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유엔에다가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그거는 허락합니다. 북한에 돈을 갖다가 넣는 걸 갖다가 볼 때 북한의 계좌를
뭉치점을 넣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관광도 개별 관광만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허가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근래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당분간은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해갖고 자기가 성과를 낼 수만 있으면은 뭐 방내에서 만나겠지만은 성과가 없다면은 당분간은 오히려 사고 제대로 안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미뤄도 되지 않냐. 북한 입장에서도 혹시 트럼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괜히 했다가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처럼 다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뒤집으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늦춰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앞에 말했던 상황관리 측면인지 혹은 조금 더 진전을 바라는 뭐 미리 간보는 이런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북한 방역에 대한 허가가 낮고 국제적으로 낮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국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근래 한미 워킹그룹의 미국 대표인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성기를 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 상사에 있던 스티브 비건도 성기를 냈고, 대학관의 그 대북 담당인 사람도 성기를 냈습니다. 다 성기를 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또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기를 했을 뿐이지 자리를 갖다 간 것도 아니고, 또 자리 배치 이동을 한다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 검찰청 인사가 났지만 그 1월 초에 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인사 이동 자체 된 거는 1월 말 2월 초가 다 되어서 되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일정 기간을 차야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업무가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말했던 코로나19 때문에 몸조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게 김정일 생일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며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데, 김정일 생일을 기점으로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건 북한은 명분을 중요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반대로 자기네들 최고 존엄을 보호하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거꾸로 자기네들 최고 존엄을 보호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들이 북한 입장에서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큰 돈이 아니어서 조금 물러서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기네들 체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코로나19하고 달리 근래 이제 우리 관심사의 사드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 체계를 완전히 떼어서 레이더만 놓고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쏜다든지, 또 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걸 갖다가 발전하려는 플랜이 있다라는 뉴스 하나. 두 번째는 사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부디를 확장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580억인가 뭐 어떻게 드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예산만 잡아놓고 주둔국이 분담해도 되지 않냐라는 계획이, 원래 그런 것들 주둔국들이 부담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일단 플랜입니다. 예산에 반영할지 모른다라는 거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국방수권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은 의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방수권법에서 더 손을 안 된다라고 이미 수권법 사인하기 전에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명을 받았고 맹세를 받은 겁니다. 이걸 갖다 어기면 위법이 되는 거죠. 이번에 탄핵 때문에 한번 애를 먹었는데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 국방부 측의 특히 육군 측의 의지가 아닌가, 혹은 뭐 이제 막 생기려는 그 우주군 측의 의지가 기본 플랜의 의지 이런 방식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미리 이렇게 간을 두고 혹시 우리나라와 협상을 했을 때 우위에 차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자기네들이 해놓으면 받아주기 좋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제시한 이런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실현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도 방위분담금 관련해서 원래 같으면 작년 10월, 11월까지 데드라인인데 넘어갔고 그냥 막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국방수급법 방위분담금건도 거의 기한에서 1년, 6, 7개월이 넘어서 뭐 동의가 되었고, 그것도 많이 깎인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질 끌 수 있고, 뭐 6, 7개월, 7, 8개월을 끌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또 어차피 동맹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말이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대북 문제하고 별도로 한국하고 문제가 생기는, 동맹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외의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재미 교포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이루어진 그런 미국의 재미 교포분들의 조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관련된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지를 받았고, 이게 확약을 여러 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거가 돌아오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아마 같이 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유권자들한테 약공을 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해당 선거를 할 수 있는 해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당에 불리한 이야기들은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로서 약속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공화당, 민주당의 중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사드에 관련해서도 그 해당 부처가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로서 내어본 이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는 당장 무조건 안 지키면은 뭐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강력하게 보복해온 것처럼, 그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무슨 300일 슈퍼 300일째였나요? 이런 것처럼 강력하게 보복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한 사태를 보면서 매우 좀 놀라웠습니다. 3,711명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은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좀 숫자가 줄은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19% 정도만이 검진되었다 그럽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 정도 하니까는 한 3,700명이니까는 한 700명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7, 800명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신속하게 그에 대한 또 분리 격리 작업들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번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 번지는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몇 명 이렇게 검사했다, 몇 명 검사했다, 몇 명 검사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28% 나오다가, 그 다음에 60 몇 프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70, 뭐 4%인가 3%인가 이렇게 확 나오고, 전체 검진자 숫자 중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배 안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안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나라다. 그리고 안전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다. 라고 인식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 보면서 뭐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배 안에 검역관이 들어갔는데 마스크는 썼는데 이렇게 보안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입는 이제 방호복 그 방역복 있잖아요. 방역복도 입지 않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어떤 그 검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역시 그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리농장을 하기 때문에 대리농장에 수의사분들하고 방역복 다 입고 마스크 다 끼고 그러고 농장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돼지농장에도 그러는데 이 그런 질병 전염병을 검역하러 간 사람이 그런 것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근래죠. 그 전에 그 조선시대 넘어가고 하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때 말고 근대국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콜레라도 참관했던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메르스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그런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아베 정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우 좀 전체주의적이고 조금 독재적이고 이래서 굉장히 잘 지킬 것 같은데 뭔가를 척척척척 일사불란하게 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전두환 때가 나왔다 이딴 이야기들을 하죠.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걸 상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일사불란하게 뭔가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하고 뭐 집행되고 행정력이 집행되고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정부에서 오히려 전염병이 더 터지고 확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에 따라서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생명이라든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행위들보다는 그 국민들을 관리하는 것에 더 많은 힘들을 소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 국정원은 선거를 위하고 선거하고 온갖 또 뒤에 뒷공작들하고 이런 걸로 국가적 힘들이 다 소모돼 버리죠. 그 외에 경찰력이고 다른 힘들이고 할 것 없이 행정력들이고 오히려 국민의 그런 어떤 동향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국가의 힘들, 정부의 힘들이 소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험 사태,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태를 실제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힘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소진할 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주의적인 정부, 경직된 정부 이런 정부가 들어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요번에 하나 저는 좀 확실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요구하고 또 민주적인 우리의 삶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번 사태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해쳐볼까요? 네. 코로나를 박멸하자! 코로나를 박멸하자! 사드도 박멸하자! 사드도 박멸하자! 요 딱 두 가지씩 현재 박멸해야 됩니다. 그죠? 예, 싹 가려 뭉개가지고 딱 끝내야 되는데. 예, 자한당도 박멸하자! 뭐요? 자한당도 박멸하자! 그것들은 박멸될 겁니다, 그냥. 그것들은 이제 4월 15일 날이 한교안이가 무슨 사태라 그랬죠. 그 무슨 사태를 지 스스로 지 걸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는 종로에서 똥 떨어지고 이런 거 선거법 걸리나요? 모르겠습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자한당은 찌그러지고 하는 사태, 진짜 무슨 사태를, 험악한 사태를 한번 경험할 겁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항상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또 힘을 주는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항상 잘하시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을 매주 하니까 오늘은 우리 유동인 카메라 감독 발언 물타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칼럼 쓰는 사람이 양밀이라 그랬어요? 임밀이. 때밀이가 아니고
주십시오. 근데 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령 민주당 말고 다 직자 갈 수 있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뭐 표현의 자유가 어떠니 하고 안철수는 페이스북에 나도 고발하라 하고 하는데 참 수준 낮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도 그런 거 있으면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또 고발하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요 국민들이 알아서 밥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 국민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이든 뭐 정부든 이런 보면 하는 짓을 보면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저것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정화되도록 공론화하고 이렇게 되도록 좀 기다리면 돼요. 뭐가 급해서 고발하고 해서 더 이슈화를 시켜주고 양미리를 그렇게 인미리를 그렇게 뜨게 해주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왕따될 거고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언론의 문제가, 우리가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한테 갔는데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으니까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언론에 났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장은 없었고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한테 장사가 안 되니까 몸은 편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직원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일하시고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이 사태가 극복되면은 사장님 도와서 열심히 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니 직원한테는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손님이 없으니까 좀 편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마음은 불편하다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지내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사장님 도와서 열심히 일하라 하고, 사장님한테는 장사 안 된다고 직원 자르는 건 아니죠 하니까 사장이 그럴 일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팩트야. 근데 언론에서 했어요. 장사 안 되는 사장님한테 손님이 없으니까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 비꼬는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막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언론을 안 믿으면서도 그런 거 나오면 또 페북에 잘 퍼요. 그러니까 페북에 막 보면 국무총리가 졌다고냐 하고 이제 정세균한테 막 욕이 간단 말이에요. 왜곡된 걸 이제 거짓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또 가잖아요. 나중에 사실 밝혀지면 내 잘못했네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언론을 우리가 거짓이 많다, 왜곡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언론 기사가 퍼날랐을 때 이 사실일까부터 의심을 품어봐야 되죠. 그죠? 품어보고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꼭 다른 데서 저거 사실 아니다 하고 나와요. 또 페북에.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높단 말이에요. 뭐가 딱 터지면 탁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루 이틀 되면 싹 정리가 돼요. 그 다음 그 이틀을 못 참아가 또 팍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 양미리 사건도 그렇고 이 정세균 발언 사건도 그렇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저것이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오늘 경찰청장 했던 조현호가 징역 2년 받다가 법정 구속됐어요. 댓글 사건으로. 그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조현호가 뭐라 그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드러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차명계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청 앞에 가가 경찰청장 조현호를 임명하면 안 된다 조사해라 하고 막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징역 8년 받아 또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댓글 사건으로 2년 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돼 버렸다. 나이 들어가. 그 양반이 그때 왜 그랬냐 하면요, 이명박 정부에 잘 보여서 청장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정하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욕보이고 댓글 작업 막 해야지 청정도 하니까. 잘 보이가 청정하려고 그랬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는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걸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진급을 해야 되겠어. 그럼 상대방은 절대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경쟁자야. 근데 거짓말로 해갖고 해가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야. 정치판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 조현우도 늙어가 지금 이제 2년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징역을. 감옥 가면요. 징역을 그냥 징역 산다 이러잖아요. 꼽징역 하는 게 있어요. 꼽징역. 똑같이 사는데요. 배로 괴로운 거예요. 젊었을 때 가면 혈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스타일이 틀리면은 이게 막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조현우처럼 경찰청장하고 떵떵거리다가 감옥 가면 꼽징역 산단 말이에요. 고생하겠죠. 벌은 다 받게 돼 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지 마라. 그 사람은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있다. 남을 괴롭히고 자기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게 즐거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는 그게 병이 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 뉴스가 나오더라도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동한영 씨 발언 중에 이제 사드를 발사대를 이동 배치한다든지 예산을 뭐 더 넣는다든지 이런 뉴스가 오늘 몇 개 떴어요. 떴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기다려 봐도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뉴스 두 개를 보고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좀 기다려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저렇게 나왔을 때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도 그러면 거기에 밀려가지고 동조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기사 딱 보면서 뭐가 딱 생각했냐면요, 최적지가 아니다 저기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들이 그냥 막 배치한 거예요, 고무를. 그러니까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 하는 건 고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고물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고물사도 우리가 맞았죠. 그 다음에 최적지라 해놓고 승산포대 캔데 저 갖다 놔놓고 최적지가 아닌 거예요. 왜? 발사대를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레이더 있으면 이렇게 발사대가 배치되잖아요. 이게 한 세트야. 근데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최적지가 아닌 거지. 뭐가 안 보이기나 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도 판단해 봐야 돼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는 좀 적은 숫자지만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힘들게 안 싸우고 있죠. 즐기면서 싸우고 있지만 발사대 옮긴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봐요. 그게 이슈가 되면요, 국민들이 또 사드에 대해 진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미군 철수 이야기 하잖아요. 미군 철수가 왜 안 됐냐? 필리핀처럼 전 국민이 일나갖고 두드러처럼 가가라 이러면 돼요. 대통령이 가가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여론조사 했는데 70, 80%가 가가라 하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가가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했는데 가가라가 10%, 2%, 20% 나오면 대통령이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론화해서 국민들이 점점 사드의 진실을 알게 되고 미국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지금 사드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미군 철수하면 그냥
국가보안법 걸리도 이제 그 소리 미군 철수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응? 양키고음을 언제 외쳤어? 우리가 이거 외쳤잖아. 양키고음 하면 난리 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양키고음 막 외쳐도 이제 공론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보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판단해야 되고, 언론도 좀 지켜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느긋하게 하고, 날씨가 좀 풀리고 따뜻해지면은 촛불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집회에 나오셔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야, 우리 이왕 하는 거 좀 재미있게 하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하자, 이런 제안도 해주시면은 올해는 좀 더 투쟁을 즐겁게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꼴뚜기가 뛰면 뭐 망둥이가 뛴다 그러죠. 양미리가 뛰니까 또 뭐 중건이도 뛰고 경렬이도 뛰고 그죠? 같이 막 뜁니다. 아까 이제 이 원장님이 꼽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전번에 우리와 박근혜가 병원에 나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속상했어요. 빨리 저거 안 들어가나 하면서 막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병원에 나와 있다 하길래 아이고 또다시 기 들어가 봐라. 남자들은 군대 2번 가는 기분이죠. 그렇게 됩니다. 나와도 편안히 있다가 징에 살다가 나와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교도소 들어가 보세요. 다시 살라 그러면은 진짜 남자들 군대 다시 한번 가는 기분이고, 여성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분인지는. 자, 우리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들어가서 살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든 중에 꾸준하게 살면서 지금 몸에 맞춰야 돼요. 방법 없어요. 한 3개월 되면 슬슬 몸에 맞기 시작하고요. 이제 3년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자리 잡습니다. 3년 살면 자리 잡고 쫙 쭉 갈 수 있는데, 자꾸 앞에 밖에 나왔다 들랑달랑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전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징역도 긴데 꾸준하게 쭉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번에 배우게 전에 대통령의 사명권은 없어야 됩니다. 사명권은, 특별 사명권은. 이건 박근혜 못 나오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전번에 나는 그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일 불만스러운 게 그거예요. 전두환 사면해 준 거. 그죠? 뭐 다른 것들은 다 좋았는데, 많이 좋았었는데, 그것들, 물론 뭐 다른 좀 불만스러운 것들 있지만, 저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들, 이런 그거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건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박근혜를 사면하는 이런 일. 다음, 우리 김미영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김미영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또 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었으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잠시 말씀드리고, 김미영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네, 첫 곡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슬망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잠들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거친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던 지우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잠들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거친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던 지우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던 지우다 널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곡 누구 없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고맙습니다. 네, 국민시 추임새 정말 멋지긴 멋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제가 노래하다가 그 국민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임새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박자를 잠시 놓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시. 네, 다음 곡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가 너무 많아. 러시아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네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박수 좀 쳐주세요. 분단 적폐 몰아내고 분단 적폐 몰아내고 돈만 된다면 돈 못 받아도 나는 좋아. 이사가족 데리고 갈래. 돌아올 때 기차 걸라. 울다 죽은 내 형제들 묵은 편지 원혼일랑 거두어오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도 지금 참외를 싣고 개성을 가볼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1톤 트럭에 100대를 쫙 해가지고 개성에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이 참외를 전달하는 그날을 우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남북 관계의 조건들이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때문에 이제 북한은 철저히 지금 외부와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아마 올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서 우리 김진양, 전번에 우리 여기 강연 한번 오셨죠. 김진양 개성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그게 개성인민위원회까지 이야기가 갔고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좀 주변 조건들과 이런 상황들이 좀 좋아지기만 하면은 사람들 여기 이제 그 성주의 그 이제 참외 그 나눔
어떤 그 모임을 꾸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개성가수들 해가지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뭐 관광버스가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그것보다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면 꼭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성주에서 괴성까지 택시 요금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봐야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늘 우리 황성재 가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황성재 가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오실 분들도 또 꽉 차고 다 오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황성재 가수님 모시겠는데요. 요새 바이크 그러죠. 바이크 오토바이. 예. 그거에 또 맛을 들리셔가지고 또 온 군데 또 돌아다니시면서 또 페북에 올리시고 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바이크 재밌냐고. 오래간만에 한번 오니까 사과 한번 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재밌느냐? 그러니까 아주 재밌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쪼록 조심해서 잘 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현초. 아, 예. 예그린도 이제 날 풀리면 올라올 준비 한번 하세요. 네. 예. 황성재 가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들리는데 기타가 안 나오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아, 얘도 나옵니다. 예. 근데 왜 저는 추후에 해야 되고 예그리는 날 풀리면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환자라서 환자라서 예? 환자라서 저도 요즘 환자입니다. 감기 환자. 차를 몰고 오다가 잘, 제가 저 어디고 무슨 성서로 가는 길 말고 저기 삥 둘러가 이렇게 서구 쪽으로 가는 대구 가는 길 모르십니까 거기? 세천 쪽으로 해가지고 뭐예 쭉 가니까 뭐 어디 저 월항 하면서 뭐 나오고 뭐 저 나오대요 여기. 외관 쪽인데 외관 예 글로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글로 오는 길에 사고가 3번 날 뻔했습니다. 3번이 그거 아니고 얼어 죽습니다. 타고 왔다가 저 로타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서 차 사고 3번 날 뻔했습니다. 3번. 로타리 지나가는 방법 아십니까? 누가 우선권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는 곳에 왜 로타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로타리는 차가 막 돌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서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뭐 돌아가든지. 거기 딱 도는데 한 60km 이상으로 또 몰고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집어넣어 붙습니다. 바가보락 하면서. 그래서 빵함 그리고 사고 날 뻔하고 한 100m 더 와가지고 옆에서 또 막 들어오는 아재인지 누구로서 또 사고 날 뻔하고 만두집 다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 유턴하대요. 내 참 어이없는 경우들 참 많고 한 500m도 안 되는 이 거리 동안 유턴을 하고 예? 물론 초원으로 들어가면 안전운전을 합니다. 그 초원분들이 누가요? 제가요. 운전딴 지가 제가 20년 넘게 노래는 할게요. 노래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아니다 일요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을 하고 한 몇 달 동안 기타를 안 쳐가지고요. 기타 베이스 좀 빼주시죠. 기타 베이스. 아이 같은 내 엄마를 힘껏 꼭 껴안아봤다. 엄마가 웃는다. 기뻐서 웃는다. 동그란 눈 내 여자도 힘껏 꼭 껴안아봤다. 여자가 웃는다. 좋아서 웃는다. 엄마도 내 여자도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분이 좋다. 꼭 껴안고서 웃어볼래. 꼭 껴안고서 날아볼까. 내 품에 그들을 꼭 껴안고 자주 보는 동생들도 힘껏 꼭 껴안아봤다. 동생이 놀랜다. 왜 그러냐고. 친구 같은 선배 형도 힘껏 꼭 껴안아봤다. 선배가 웃는다. 멋쩍어 하면서. 선배도 동생들도 속으론 좋아하면서도 겉으로 아닌 척한다. 꼭 껴안고서 놀아볼까. 꼭 껴안고서 날아볼까. 꼭 껴안고서 날아볼까. 내 품에 그들을 꼭 껴안고 내 품에 당신을 꼭 눈 동그랗고 예쁘신 미영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저 미영씨 아닌데. 고맙습니다. 미영씨가 흔하긴 흔하다, 그죠? 예, 눈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예, 금방 눈도 보면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궁 딱 찍히고, 그죠? 아까 노래하다가 왜 웃었냐면, 이 노래가 좀, 박수치기 좀,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될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래 사람들은 대부분 박수를 진짜 흥겹게 놓으시는 건 잘 노는데,
우리나라 장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트로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노래 시작할 때부터 박수 치거든요. 비 내리는 호남선 일치죠, 그죠? 정확하게 이게 세 번째 쪽에 지금 치는 게 좀 낫습니다. 비 내리는 혼 이것도 앞에 치시는데 뒤쪽에가 좀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중간에 박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추임새도 아주 미세하게 이게 한 줄 한 줄을 뜯다 보니까 이게 박자 아주 민감하거든요. 오랜만에 또 제가 쳐가지고 버벅대기도 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좋아요. 브루박스. 그녀의 나 이 관객 보고 노래 봐야겠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을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유동희 선생님께서 그 노래하기 바로 전에 고구마를 갖다 주신 거예요. 다음 노래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천장 다디고 고구마인지 엿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이 노래가 김광석 씨가 30 초반 때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또 그 전까지 다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조금 집회 때 부를 만한 노래들 보면 김광석 씨 노래가 아니고 다시 부르기 해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불러서 못 듣는 곡들 아니면 외국 곡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 아십니까 그거? 두 바퀴로 가는 밥 딜런 노래입니다. 밥 딜런 모르셨죠? 예 그린 대표께서도 모르시는 들어보시면 그 있습니다. 양병직 씨라고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 저작권 남 거 막 뺏길 때 그죠? 일본 거 막 뺏기고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지만은 그때도
남의 나라고 몰래 뺏겨가. 뭐 그럼 세시봉 다 그렇잖아요. 자기 노래도 그게 아닙니다. 그 남들 거 이제 노래다가 뺏기고 가사 붙여가지고. 최성수 씨 노래도 그런 게 있는데 동행하는 거. 예. 러시아는 소련 노래인가 그랬습니다. 소련 가니까 나중 저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저보고 빨갱이라고 막 옛날에 소련이 나겠다. 오랜만에 뭐 어쨌든 방금 노래도 그 처음으로 울던 날 따라갔다 후회하는 노래입니다. 그 후회할 놈도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 뭐 지 한 짓을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예전에 난 국민들이 사랑해 줄 때 좀 헛짓하지 말고 계속 사랑받지. 사람이 좀 이렇게 예전에 저 그런 말 좀 믿었거든요. 어디 자리에 가면 뭐 저 일반 사원도 저 과장이나 부장 바로 시키면 그만한 역할을 한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어느 정도 그게 안 맞겠나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저 앉혀놓으면 거기 있는 자기 모습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송곳 하는 드라마, 원래 그 만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대사가 기억나지 않는데 방금 제가 했는 말하고 좀 비슷한 거. 자리에 가면 그 뭐 보이는 만큼 행동한다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아, 보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사람도 지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노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유명한 우리 김문수 씨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욕하기보다는 난 안 그래야지. 오토바이 타고 저 경주 가는 길에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산업도로 비슷한데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까불다가 직진해서 끝까지 안 당겨봤습니다. 오토바이를. 스로틀을. 엑셀레이터이죠, 자동차에. 120km 가는데, 와, 제가 너무 잘 타는 것 같은 겁니다. 한 3번째 몰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나갔을 때는 막 이렇게 무서웠거든요. 차 타고 도로 나가는 거 같고, 내 옆에 아무것도 방어막이 없는 데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도 오늘 같은 경우 500m에서 3명 박을 뺐지 않습니까? 잠깐 나가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차 같으면 살짝 부딪히고 말 건데, 박으면 제가 죽거든요. 오토바이 3일 탔다고. 깜짝대고 120km 달리다가 순간 일하다 죽겠구나. 조심을 지키면서 운전해야 되겠다 해가. 그렇게 열심히 바이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날 밝아지면 기타 메고는 이거 타고 먹을 것 같습니다. 레슨 갈 때 한 2km 되는 거리 타고 왔거든요. 뒤에 막 케이스 메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막 기타가 막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한 40km 되는 성주까지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냥 차 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명태. 뒤에서 가사를 계속 외웠습니다. 이걸 다시 외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종종 왔을 때도 명태는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르면 따라 불러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전부 다 제 눈을 피하시는 여여여 마이크 하나고만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는 구워서 술안주하고 괴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 제인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지방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했으리 명천의 명자 대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제인이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 아까 무슨 방멸하자. 코로나 사드 야, 그럼 방멸하세요가 이상하잖아. 이제 하자요도 이상하고요. 하자 그죠? 코로 뭐 이상. 그다음 이거 오늘 뭐죠? 코로나 방면하자요. 사드도 물러가세.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야, 바로 하나밖에 안 되네. 겨울철에 잡아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힌 춘태, 알 낳고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끝에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그물태, 망물태, 바람태, 애기태, 노가리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양미리도 있고 뭐 그죠? 또 뭐 있노? 예. 강태. 예, 강태. 낙선자 씨는 저 안전을 위해서 성주 교통 안전을 위한 그 아까 뭐 저 김상환 씨가 어디 산거리인가 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뭐 그 사고 났다는 그런 거고. 예. 예, 죽을 뻔했다. 도로 주변이 너무 이렇게 80km 되는데 산업도로 같이 많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나오면 그 속도 감응을 잘 못하고 나와가지고 턴하는 데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요 주변에도 전부 다 한 80km 달리다가 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 속도를 잘 모르고 막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제 사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옛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는 보험사도 이렇게 직원도 무릎을 꿇치는 사람입니다. 사고 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다음 주 추워진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예. 뭐 할까요? 또 하면 되죠. 뭐. 신나는 곡. 신나는 곡. 아, 신나는 곡. 갑자기 바람이 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한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한번 나타나니까 진짜 또 더 반갑네요. 그죠? 예. 그런다고 미영 씨 매일 온다고 안 반가운 거 아닙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명태 불렀는데,
이놈의 일본 놈들 때문에 명태도 요새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죠? 아, 이거 워낙 그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명태를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명태탕 맛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도 그 유혹 때문에 한 번씩 먹기는 먹는데, 먹으면서도 또 한쪽 찝찝해요. 그렇지만, 이런 명태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좀 깨끗한 세상이 도래했으면 합니다. 성주,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즐거운 축제들을 항상 할 수 있고, 그죠? 또 모여가지고, 또 고구마도 먹고, 고구마 이게 쉽게 먹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군고구마가. 그죠? 집에서 구우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마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주가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데, 문화도시라는 게 뭐 크게 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그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도시 사업의 한 형태들 아닌가. 우리들은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이전에 단순히 어떤 문화단체에 뭐 도져가지고 공연 조그맣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수가 모여서 투쟁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는 투쟁을 파도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파도라는 것들은 왔다가 또 오지 않았다가 그 파고가 항상 있지요. 어떤 때는 참 큰 파도가 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연수 때문에 미국에 갔다 들려서 여러분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아시죠? 와이키키 해변에 가가지고 파도를 한번 타보겠다고 서핑 보드를 타고 착 나가봤어요. 한번 타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탔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서지도 뭐 하겠어요, 그 위에. 쓰면 자빠지고 쓰면 자빠지고. 우리들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연습들, 훈련들을 이런 투쟁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파도가 오기를,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 파도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그걸 타고 나가는 기분은 더욱더 짜릿하겠죠. 그래서 투쟁은 항상 그 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66회차 사드배치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